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0일이에요. 수요일. 지금 10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저녁 수업이 있는 날이라 수요일 날은 저녁에 화실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오늘 하루가 조금 많은 일을 했는지 피곤해서 저녁 그림은 밤에 화실에서 그림은 못 그리겠고 책을 또 읽다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실에 있던 책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두 번째 고도원 역금 청아출판사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저장을 하면서 거의 제가 공개도 많이 안 하고 많이 모르시기도 하지만 제가 굳이 SNS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픈하진 않고 있어요. 제 스스로 그냥 독서를 하는 의미로 담고 기록을 하면서 때에 따라 제가 또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면을 채우는 일, 나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 뭐 나쁜 거 하나 없이 독서라는 삶에서 책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참 컸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차근차근 제 노력에 따라 제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루어 간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좋은 친구. 1998년 6월 17일 아침 나는 1년 6개월 동안 출연해왔던 SBS 이수경의 파워 FM의 조간 브리핑 마지막 방송을 했다. 고별 방송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팩스와 편지가 방송국에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700통이 넘는 분량이었다고 한다. 방송을 진행하던 이수경 씨의 말에 따르면 방송국 팩스가 마비 상태였고 SBS의 한 고위 간부는 고정 MC도 아닌 한 게스트가 방송을 중단하고 벌어진 일로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의 언사가 나로서는 좀 과분한 바가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나는 이날 그처럼 아쉽고도 화려하게 신문기자와 방송 생활을 일시 마감하고 대통령 비서실 근무를 시작했다. 일시라고 한 것은 언제인가 되돌아갈 곳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19일 동아일보 문화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가 베스트셀러 5위로 보도되었다. 책이 제법 팔려 베스트셀러 순위인 맨 꼬레비인 20위에 오르더니 2개월 남짓 만에 급기야 5위로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난 아직도 이날의 벅찬 감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날치 동아일보 기사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아쉽게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사라졌다. 아마도 고도원의 기자의 오늘의 어록을 더는 듣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반짝하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아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럴수록 나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방송 출연 당시 청취자들과 한 약속이었다. 나는 방송을 마치기 한 달 전쯤부터 드문드문 청취자들이 보내온 밑줄을 그어놓은 좋은 글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밑줄 친 좋은 글들을 보내주면 방송에서 소개하고 책으로 엮어서 선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자에서 대통령 비서진으로 다시 방송인으로 일은 바뀌었지만 많은 청취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늘 나를 누르고 있었으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청아출판사의 압력이 날로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 보내온 어록들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첫 권을 낼 때 다 씻지 못하고 정리해 두었던 것들과 메모는 해두었으나 갑작스런 방송 중단으로 미처 방송에 띄우지 못한 것들을 모아 다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나에게 많은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 주었다. 청와대 출퇴근길에서 전혀 뜻밖의 장소와 우연한 자리에서 나를, 아니,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한없는 보람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무언가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보답의 마음이 밤잠을 줄여가며 두 번째 책을 얻게 한 큰 지렛대였다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한결같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깨지고 아픈 육체, 찢어지거나 미어지는 마음, 사랑과 이별이 주는 상처와 고통에서도 항상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랑도 희망도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 혹은 누가 곁에 있어 주느냐에 따라 인생이 애인이나 친구,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스승이거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 더러는 짧은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 내 곁에 있어줄 존재에는 책도 포함된다. 어떤 인연으로든 내 손에 들게 된 좋은 책 한 권은 언제든 내 곁에 존재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좋은 친구가 된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귀한 존재가 된다. 혹여 이 책이 당신 곁에 늘 따뜻하게 있어 주는 좋은 친구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겠는가. SBS 이수경의 파워 FM 제작진과 청아출판사 그리고 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의 여운을 함께한 지 어언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이 작은 책이 손에, 책꽂이에, 가방에, 그리고 때로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고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다. 그동안 이 책을 만난 많은 독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날 많은 독자들에게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책을 다듬어 펴낼 생각을 감히 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더욱더 가슴에 품고 담을 말을 소중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03년 12월 고도로 친구여 내 생각은 어때? 첫 마음으로 살아가자. 너무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깊게 해주는 말 미안해. 미안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굳었던 친구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도 따라 웃었다. 내가 먼저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자 친구도 마음을 열고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까맣게 잊은 채 서로의 웃는 모습을 마주보면서 다시 친구가 되었다. 미안해 라고 말한 그날 내 마음과 우정이 한 뼘쯤 자랐다. 칭찬으로 크는 나무. 캘커타의 친구들은 서로 헤어지며 그런 편지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하는 식의 편지를 쓰며 호들갑을 떠는 거죠. 저도 그런 편지를 많이 받았고 많이 썼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코웃음을 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애들 같은 짓들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 금방 서로 감동하고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해 서로 편지를 쓰고 서로 포옹을 하고 서로 볼을 부빕니다. 조병준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불었다. 아이들은 칭찬으로 크는 나무라죠.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잘한다고 쓰다듬어주는 편이 훨씬 낫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칭찬에 인색한 것이 아닐까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몸에서 진이 빠지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는 칭찬하는 일을 꺼려하며 살고 있을까요?
한 그루 나무에서 배우는 것. 알고 지내던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지요.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는데도 늘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을 느꼈지요. 진정한 지식과 정보는 두 발로 우뚝 선 우리의 삶과 사랑, 봉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하는 한 그루 나무와 같은 거겠지요. 나는 이 글귀를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2,000원짜리 잡지에서 보았다. 그리고 신영복 선생의 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내 가슴을 치는 충격이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다. 주춧돌이 있고 기둥을 세워야 지붕을 얹을 수 있다. 모든 일에는 기초와 순서가 있다는 얘기다. 한 그루 나무도 마찬가지다.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꿔야 비로소 한 그루 나무로 자라난다. 무슨 일이든 주춧돌과 씨를 먼저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기둥을 세우고 물을 뿌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신법 상편. 마음으로 달인 한 잔의 차를 마시어라. 처음부터 줄이 없는 검은고가 울리어라. 한 마리 풀벌레를 키우노니 이 풀벌레 울음소리에 맞추어 유정하게 떨어지는 별똥들이여라. 서쪽에서 오는 발소리는 지나쳐 보내고 혼자서 맞이하는 공산의 명월 그대여. 내 안에 무너지는 이 산의 움직임을 비추어라. 박재천 시집 신법 중에서. 가을날 2박 3일 정도의 배낭을 꾸려 지리산쯤으로 훌쩍 떠날 때 마음에 함께 담고 갈 만한 상큼한 시다. 마음으로 달인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빈산의 밝은 달을 바라보노라면 내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내 마음이 열리면 아무리 큰 산도 나의 열린 그 마음에 담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다져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연결시키거나 퍼뜨릴 필요도 없어요. 그저 차곡차곡 그 마음이 쌓이면 되지요. 조금씩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말이 겸손해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간 좋은 생각 중에서 세상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좋은 생각이 모여 100사람, 1000사람의 것이 될 때 세상은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다. 좋은 생각을 갖는 요령은 간단하다. 조금씩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 겸손해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은 그 다음에 저절로 뒤따라오게 된다. 행운과 불운. 경찰에 쫓기던 범인이 강가에 이르러 막 떠나려는 나룻배를 탔다. 뒤쫓던 경찰이 강가에 도착해 멈추라고 소리쳤으나 이 나룻배의 사공은 귀머거리여서 이를 듣지 못하고 계속 노를 저어갔다. 범인은 귀머거리가 젖는 배를 탄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좋아했다. 배가 강을 거의 다 건너갔을 무렵 맞은편 강가를 보니 거기에도 이미 경찰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범인은 사공을 붙잡고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뱃머리를 돌려 강 상류로 올라가자고 소리쳤으나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범인은 귀머거리가 젖은
젖는 배를 탄 것이 참으로 불운이라고 가슴을 쳤다. 황원식의 생강나무에 열린 우화 중에서 행운과 불운은 한 사실의 두 얼굴이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행운이라 하고 불리하면 불운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인에게 우호적이지도 비우호적이지도 않다. 사실은 오직 사실로 있을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얻는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월간 건강단 중에서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평생을 노력하였으나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혹 세상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변화하지 않을 때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도 완강히 버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사랑법 첫째.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멩이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이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높아서는 안 되겠기에 내 기대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멩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외로움 짓무르는 밤일수록 제 서름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고정희의 이 시대의 아벨 중에서. 사랑은 상대방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아련한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절제된 사랑의 아름다움도 못지않다. 지리산에서 생을 마친 고정희 시인의 절창이 이 시를 통해 되살아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웃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은 힘의 원천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놀 시간을 가지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지라. 남에게 주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은 영원한 젊음의 비밀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이기적이 되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독서할 시간을 가지라. 다정하게 될 시간을 가지라. 일할 시간을 가지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성공의 대가다. 자선할 시간을 가지라.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루신다 바디의 사랑의 등불 마더 테레사 중에서. 캘커타의 어린이집에 붙어있는 표지판에 새겨진 글이라고 한다. 아이를 큰 아이로 자라게 하는 글귀다. 아이들에 앞서 내가 먼저 읽어야 할 글이라는 생각도 했다. 훌륭한 신미안을 가진 사람, 어떤 것에서 곧바로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신미안을 지니고 있다는 표시이다. 세상에는 좋은 점만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나쁜 점만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수많은 단점들 중에서 우연히 찾아내게 된 단 하나의 장점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훌륭한 신미안을 가진 사람들이다. 존 페로우의 문둥이 성자 다미안 중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해내는 눈이 가장 좋은 눈이다. 그런 눈을 가지면 남을 즐겁게도 해주지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좋은 것을 먼저 찾아내는 길,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 이것은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내 인생에 코린 테이프는 없다. 나는 지금도 뛰고 있다. 3차, 4차의 마라톤을 항상 계획한다. 그것이 마라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내용과 그러한 선택에 후회 따위는 전혀 없다. 단지 내용의 작은 차이일 뿐이다. 내가 버리지 않는 하나의 내용은 새로운 시도 그것뿐이다. 그러므로 나의 레이스에 꼬린 테이프는 없다. 내 앞에 꼬린 테이프를 강요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내 앞에 꼬린 테이프를 걷어치워라. 주병진의 건빵을 미천으로 소주를 자산으로 중에서 개그맨 주병진이 사업가 주병진으로 거듭난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책이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도 그의 집안엔 늘 웃음이 있었다고 한다. 콩나물 200원어치를 사면서도 그는 항상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위안을 삼았다고 한다. 이를테면 만원 버스에 오르면서도 장차 갖게 될 멋진 승용차를 생각해보고 사글세 집에 기거하면서도 커다란 저택을 그려보고 하다못해 큰 재떨이까지를 생각하며 장래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고 한다. 이 책을 읽은 뒤로 나는 주병진 씨를 볼 때마다 항상 뛰고 있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사과나무와 떡갈나무는 다르다.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르며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고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음률이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단 말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일기 중에서 나는 이 글을 대하면서 사람은 동일한 잣대로 잴 수 없으며 그 개개인의 존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각자의 잠재성이 존중되고 자율성, 개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는 것이 사과나무와 떡갈나무는 다르다의 의미가 아닐까 하고 새겨보는 것이다.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고 꽃 한 송이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고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느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고
죄도 통곡하며 짓고 싶다. 최인호의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중에서. 작가 최인호는 책을 출간할 때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다. 위의 글은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의 서문이다. 제목이 특이해서 책을 펼쳤다가 이 글을 읽게 됐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통곡할 수 있다. 그 통곡의 자세로 세상을 살고 싶다는 최인호의 감성에 찬사를 보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